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산재보험법에 관한 부분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시면 두 번째, 이제 산업재해 이제 보상보험법, 질문 좀 줄여서, 산재보험법 잠깐 이제 보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산재보험법에 대한 이제 질문 일단 여기도 목적은 한번 봐두시면 될 거고, 적용 범위. 네, 적용 범위는 좀 전에 이 보험료 징수랑 법률할 때 잠깐 뭐 확인을 했었던 부분들이 여기 적용 범위 한번 잠깐 볼까요? 양가로 이번에 이제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가 되는데 산재보험은 대한민국 소재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사업은 임의 적용 사업장으로서 당연 적용 사업장에 제외된다. 네 가지 그 사업에 관한 규모로 해서 1번 관련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그러니까 두 가지 관련법에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 뭐 예외적인 단서가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하셔서 1번, 2번. 2번은 지금 관련, 여기도 이제 선언법에서부터 관련 사립학교 교직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3번, 가군의 고용활동, 4번, 농업, 벌목업을 제한 임업, 어업 및 소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이란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 여기 2번에 보면 1번에서부터 4번까지 그 적용 제외 사업의 규모 네 가지 정도는 하나 확인하셔서 1, 4번에 관한 부분 한번 확인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관장 및 위탁에 대한 그래서 질문에 1번. 자, 산재보험 사업은 중앙부처 누가 그걸 관장합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그리고 2번. 이걸 위탁을 이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뭘 설립하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을 설립을 해서 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를 위탁을 준다는 그래서 문항 3번 잠깐 봐주시고 그다음 4번의 용어입니다. 용어. 여기는 4번의 용어. 4번은 보면 용어 정의인데 그래서 질문에 용어 정의인데 여기 용어 정의 쭉 기술이 되어 있는 그 용어 정의 중에 한 네 가지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영어는 지금 1번부터 해서 지금 8번의 출퇴근까지 나와 있는데 질문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중에서 1, 2번 한번 봐두시고 3번의 유족. 유족은 지문에 지금 배우자 보험주를 한번 확인하려고 그 사망한 자의 이제 배우자부터 해서 형제 자매까지 말하는데 그 중에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양가로 단서 누구도 포함한다. 그래서 사실상 혼인 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유족에는 3번에 배우자 보험자 누구도 포함한다. 사실혼 관계 있는 자도 배우자 보험자 포함합니다. 그래서 3번 하나 봐주시고 영어는 지금 그 중에서 4, 5, 6. 그래서 영어는 지금 질문 중에서 4번, 5번, 6번에서 이제 4, 5, 6인데 이 4번, 5번, 6번에 관련 여러분 이 4번, 5번, 6번은 관련 용어를 주었을 때 용어별에 따른 여러분이 뭐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냐면 정의까지 해서 일단 그러면 먼저 4번. 4번은 치유입니다. 치유는 지금 보니까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뭐라? 치유, 장애.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장애. 6번. 중증 요양 상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증 요양 상태. 그래서 지금 치유, 장애, 중증 요양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주어지는 용어별에 따라 여러분 뭘 기억하시죠? 정의 연결이 잘 되어을 구분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혹시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뭘 물어볼 수도 있다. 이 4, 5, 6에 관련된 정의 중에 하나를 죽어서 보시면 4, 5, 6과 이 4, 5, 6에 관한 이 지문 중에 하나에 뭘 쓰시오? 영어를 쓰는 것까지는 한 번은 주의해 두시자. 그래서 치유, 장애, 중증 요양 상태에 관련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용어별에 따른 정의가 연결이 잘 되어 있는가 아니면 플러스 한 걸음 혹시 더 들어가 물어본다. 정의를 주고 용어 자체를 쓰는 것까지는 한 번 해서 4, 5, 6에 관련된 부분 한번 봐두시고요. 진폐라든가 출퇴근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문항 4번 용어 정리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급여 종류와
산정 기준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양가로 5번. 양가로 이제 그러면 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입니다. 보험급여. 그러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종류로 가봤더니 보험급여의 종류에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종류인데 보시면 종류는 현재 문항 1번하고 2번에서 1번하고 2번에 따른 두 가지 보험급여 나누는데 2번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2번보다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중 1번에 따른 보험급여 종류 몇 번? 8가지고 이제 그 관련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도 있긴 한데 글쎄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까지는 나오진 않을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실제 기존에 출제했던 것도 다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1번에 따른 종에서 요양급여부터 마지막 직업재활급여까지 총 8가지 중에 냈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시험에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진폐는 그 용어 잠깐 볼까요? 진폐. 자, 용어 정의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진폐란 게 어떤 용어를 띠는지. 그래서 진폐,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 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서로 하는 질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폐. 그래서 그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도 있긴 한데 여기 이 아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내지 않았었고 시험은 일에 따른 요양급여부터 마지막 직업재활급여적이 물었기 때문에 일단 분류상 2번은 있다는 것만 하나 확인하시고 자 문항은 1번에 자 8가지 첫 번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라는 그래 총에서 8가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1번의 그중에 비읍번 일단 명칭 하나 봤을 때 보니까 여기는 상병보상연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끝에가 뭘로 끝났더라? 연금이라는 질문으로 끝났다. 그럼 이거는 분류상 여기가 아니라 어디로 이걸 보내야 되지 않나요? 국민연금법으로 보낸가요? 아닙니다. 일단 상병보상연금은 보험급여가 어느 법상의 급여로 분류가 된다? 산재보험법상의 분류로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포함한 마지막 직업재활급여까지 있다는 거 하나 봐두시고 자, 두 번째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종류는 일단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이제 그래서 자,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도 요양급여부터 진폐유족연금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여기는 시험에 낼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이걸 왜 확인하냐면 이 산재보험법에도 이 보험급여 시효에 관한 그 권리관계 시효가 좀 다를 때 그때 마지막 시효 쪽에서 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시효가 한번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9번은 1번의 산재보험법 급여는 1번은 몇 가지 8가지가 있고 2번에 지금 뭐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종류가 있다는 것 정도 구분하시고 그 관련한 것은 마지막 산재보험법 마지막에 다루게 될 시효 쪽에서 이 급여 종류 2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그 분류만 좀 확인하고요. 자, 관련 3번.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이하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급권자라 한다 해서 3번. 그리고 4번. 4번은 이제 보니까 4번은 여기 이제 문항 번호 4번. 4번은 지금 4번은 현재 요 4번 문항의 지문을 박스형의 지문을 여기서 한번 주관식으로 냈었던 지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문을 일단은 보시면 자,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평균 임금을 산정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에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 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평균 임금을 증감한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이 지문 중에 시험을 물어봤던 건 지금 보신 대로 지문의 그 4번째 줄에 있는 뭔가요? 이 소비자 물가 변동, 이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이 지문에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이걸 지문을 주관식으로 기입형해서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한번 주관식으로 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4번 한번 출제가 됐어도 이 지문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여기 4번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 확인하시자 그래서 그러면 3가지 확인할 거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연수 관련은 몇 년이 나오냐면 1년. 임금에 관한 기준은 물은 지문은 뭐가 나옵니까? 평균 임금을 그리고 나이 관련한 거 세 번째 줄에 몇 세가 나와 있다? 60세. 그래서 여기는 현재 나이 연수는 1년 그리고 임금은 무슨 임금? 평균 임금이란 지문하고요. 그 다음
나이에 관련한 부분은 몇 세가 60세가 돼서 현재 이 기출된 소비자 물가 변동률 외로 혹시 이제 그 지문 중에 보면 여기 세 가지에서 연수, 임금, 평균 임금하고 60세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이제 봐두시고 지문은 지금 여기 평균 임금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 두 번째 줄에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이제 혹시 뭐 평균액이란 지문도 좀 주의하셔야 일단은 평균액이란 지문도 하나 밑줄 것을 일단은 문항 4번 기술자단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급여 이 사안제보호법상의 급여는 몇 가지가 있다. 1번에 따른 몇 가지 8가지가 있다. 그래서 문항 밑에 6번에서 급여 종류에 관한 걸 한번 볼까요? 부분들 이제 그러면 급여 종류 6번으로 가서 이제 방금 봐도 1번에 따른 8가지 급여 중에서 먼저 1번에 요양급여, 1번에 요양급여를 볼까요? 요양급여입니다. 자, 요양급여는 뭐 지문에 보면 몇 가지가 기술이 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요양급여란 이제 그래서 기억.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 지급합니까? 네, 기억번. 여기서는 요양급여는 그 요양급여에 관한 순서. 그래서 1번에서 여기 1번에 보실 건데 그 중에 기억은 한번 이때 지급한다는 건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니은번. 요양급여의 지급 순서는 그 순서를 좀 정확히 확인하는데 자, 니은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양급여는 산재보 무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가름하여 요양비를 뭐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일단 요양급여 지급 순서는 뭐가 우선인가요? 요양. 산재보 무료 요양을 하는 거고 요양을 할 수 없는 부득이 사유가 있다면 대신 뭘로 줍니까? 요양비. 요양비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양을 했으면 받을 혜택이 있죠. 그 혜택을 뭘로 환산하더라? 현금으로 환산해 주는 게 뭐가 있다? 요양비. 순서는 뭐가 먼저인가요? 요양이 먼저고 부득이 사유가 있으면 대신 뭘로 가름할 수 있다? 요양비로 가름합니다. 니은번.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그러면 요양급여는 어느 경우 예외시 다 지급합니까? 근데 단서를 둬놨어요. 보니까 디귿.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요양급여는 현재 문항 디귿번에 보니까 며칠 이내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양급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에 관한 순서와 며칠이면 지급하잖아요.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디귿번하고 그리고 요양급여 범위는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진찰 및 검사부터 그 밖에 뺀다면 진찰 및 검사부터 이송에 관한 이와 같은 요양급여 범위가 나와 있더라. 그래서 리을, 미음, 그리고 비읍 잠깐 볼까요? 비읍 잠깐 읽어보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 무료기관이 상급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 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 종합병원에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까? 네. 그래서 지문은 마지막 그 비읍번 정도 체크하셔서 요양급여 일단은 정리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는 휴업급여. 자, 두 번째는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 보시면 지문은 세 줄 정도 되는데 여기도 2개 지문을 꼭 정리할까. 일단 취지 정도 왜 지급하는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자,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은 어떻게 지급한가? 지급 기준을 보니까 여기는 1일당 하루 무슨 임금에 얼마를 지급하냐? 평균 임금이 얼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여기는 보면 지문은 평균 임금입니다. 평균 임금이 얼마? 100분의 70,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자, 그럼 이 휴업급여도 예외적인 단서가 있을까? 보니까 이어지는 질문에 나와 있네요.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며칠 이내이면 3일 이내이면 그때는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질문을 보면 여기는 몇 일 이내면 3일 이내면 지급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요양급여도 일자가 며칠이 나왔어요. 3일 이내면 지급한다는 질문 하나 확인했고요. 방금
휴업급여도 며칠이면 지급하잖아요.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여기 산재보험 총 8가지 급여 중에 출제 빈도에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게 있는 게 요양급여하고 휴업급여 2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2가지는 객관식의 출제 빈도도 높지만 이 2가지는 또 뭐가 주관식의 출제 빈도 높기 때문에 여기 1, 2번 이런 내용은 복잡한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해. 그래서 일단 저 지급에 관한 순서부터 일자하고 여기도 마치 임금에 관한 기준하고 일자 정도에서 여기는 객관식, 주관식 빈도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용이 복잡하게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출제 뭐 의도가 어떤 의도인가 모르겠지만 빈도가 좀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지금 2가지만 잠깐 볼까요? 2가지 이제 했었던 거 잠깐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이 휴업급여하고 일단 여기 부분하고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이전에 공부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뭐가 있었냐면 재해보상이에요. 재해보상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이제 6가지 재해보상이에요. 재해보상은 6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 재해보상 6가지가 있었고 6가지 재해보상 중에 뭐가 있냐면 휴업보상이에요. 휴업보상. 그러면 이 현재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얼마가 된가요? 100분의 70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의 이 휴업보상은 자 여기는 이때 이 휴업보상은 무슨 임금에 얼마를 지급할 거냐 혹시 물어봤을 때 휴업보상은 여기는 무슨 임금이냐면 여기는 평균임금에 얼마를 지급합니까? 여기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일단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평균임금의 임금 기준하고 임금 기준 동일하고 단 뭐만 틀리나요? 100분의 70이에요. 근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휴업보상을 주게 되면 임금 기준은 동일합니다만 뭐가 다릅니까? 100분의 70이 아니라 얼마? 60에서 이 부분 꼭 하나 주의해 두시고 하나만 더 정리해 볼까요? 같은 근로기준법상에 하나 또 정리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근로기준법상 여기 이제 성격은 다릅니다만 휴업수당 있어요. 휴업수당 하나 있어요. 휴업이라는 건 일단 휴업수당 뭡니까? 여기는 이 휴업수당의 지급사유는 무슨 사유더라? 사용자 귀책이에요. 사용자 귀책인 경우 뭘 줍니까? 쉬는 기간 동안 뭐 하겠다? 예, 휴업수당을 주겠다는 그래서 여기는 휴업수당은 여기 원칙 기준 원칙입니다. 원칙 무슨 임금에 얼마를 지급할 거냐 그래서 휴업수당은 물론 예외적인 단서가 있기나 예외적인 뭐 지급에 관한 기준이 있지만 일단 원칙 기준에 따라 휴업수당은 무슨 임금에 얼마를 지급하냐 물어봤을 때 휴업수당은 원칙은 무슨 임금인가 여기는 평균임금에 얼마를 지급합니까? 평균임금에 100분의 70을 지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노무 관리하고 사회보험 중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휴업급여, 휴업수당, 휴업보상, 휴업수당의 3가지 휴업이 들어간 지문과 구분하셨을 때는 급여는 70, 그 다음에 보상은 60, 그리고 휴업수당은 얼마가 된가요? 100분의 70. 3가지는 모두가 임금은 다 무슨 임금이다? 평균임금인데 그 중에 숫자만 70, 60, 70에서 이 3개의 숫자는 꼭 구분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출제는 아직 제2 휴업보상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휴업수당도 출제 빈도가 있는 부분이고 그에 비해서 여기는 빈도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무나 사회보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 숫자 관련한 부분에 임금과 숫자는 휴업급여, 휴업보상, 휴업수당 이 3가지 관련 임금은 동일해 평균임으로 가는 거니까 임금은 평균임을 일단 정리하신다면 60하고 70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 부분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2번 하나 이제 정리하고 3번 장애급여. 3번의 장애급여는 지금 3번의 기억에 A번 장애급여는 어느 경우에 지급하나 봤더니 자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는 신체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A번 B 장애급여는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보상 연금 또는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하되 뭐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장애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 그러면 장애보상 연금 등의 수급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에 소멸이 되는 사유가 있는데 자 질문
장애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돈을 받을 수급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이제 사유는 네 가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A.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의 어떤 수급권자가 국적 상실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에 출국하는 경우라면 D. 장애 등급 또는 진폐 장애 등급이 변경되어 장애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때는 어떻게 된가요? 장애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이 소멸, 없어집니다. 사유가 네 가지가 있더라. 이제 그래서 일단 장애급여 관련 기억하고 니은 봐두시고 기본은 장애급여는 언제 지급합니까? 질병 또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질병 또는 부상에 걸린 경우에 지급을 합니까? 치유된 후 신체 등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 지급합니까? 물어봤을 때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걸려서 치유된 후 장애에 따라서 지급한다라고 해서 A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상병보상연금 4번입니다. 4번 지금 좀 전에 여기 급여종 8가지 한번 명칭만 놓고 하나 확인해서 상병보상연금에서 연금은 한번 이전에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보험의 급여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나 상병보상연금도 이제 무슨 산재보험법상의 급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문의 기억.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 밑에 나와 있는 A, B, C죠. 그래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에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제 그래서 일단 상태는 세 가지가 밑에 A, B, C의 세 가지 상태가 모두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A번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 요양 상태 정도가 니은으로 정하는 중증 요양 상태 등급에 해당이 될 것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 요양으로 치유받지 못할 것 따른 A, B, C에 따른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그때는 뭘 지급합니까? 휴업급여 대신에 뭘 지급해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상병보상연금에 하나 기록할 것은 지문에 보면 몇 년이 지나도 세 가지 상태 계속 유지가 됩니까? 2년. 그러면 휴업급여 대신에 뭘 지급합니까? 지금 보고자 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상태 중에 지금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지문에 가보니까 여기는 중증 요양 상태. 좀 전에 영어는 지금 이 중에 좀 전에 봤던 여기 6번 있어. 영어 정의할 때도 6번에 여기 뭘 했었나요? 중증 요양 상태란 용어 정의했었죠. 그래서 중증 요양 상태인지 어디서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거죠. 방금 봤던 상병보상연금에서 한번 보고 있죠. 그래서 현재 여기는 연수는 2년이라는 질문도 한번 받으시고 지금 그 상태 중에 두 번째 B번에 나와 있는 무슨 상태? 중증 요양 상태. 그래서 중증 요양 상태는 여기는 단독으로 용어만으로 가지고도 이걸 물어볼 수도 있지만 중증 요양 상태 어디에 또 연계해서 물어볼 수 있다? 상병보상연금 쪽에 요 해당 관련 지문하고 연계해서 뭘 물어볼 수 있다? 중증 요양 상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용어는 용어 자체만을 물어볼 수 있는 지문 기억하시지만 별도로 상병보상연금의 이 지문 중에 또 뭘 물어볼 수 있다? 중증 요양 상태를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등급은 총 이 중증 요양 상태 등급이라는 건 대통령령으로 몇 가지를 정해놨니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니은 상병보상연금은 다음에 따른 중증 요양 상태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그래서 등급은 총 1, 2, 3급으로 따라서 상병보상연금으로서는 1급이라면 평균 임금의 300이 일자는 기억할 거 없어요. 굳이 일자는 기억하실 거 여기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평균 임금의 329, 2급이면 291, 3급이면 257일분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볼 거는 지금 보면 자, 이 1, 2, 3의 등급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 요건 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뭡니까? 일시금의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 상병보상연금은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에 관한 기준을 물어보면 무슨 임금이 나와야 돼요? 평균 임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더 세부적인 평균 임금의 1, 2, 3급의 일자를 기억해보다는 세 가지 모두가 된 임금은 무슨 임금을 기준이 된가요? 평균 임금이 기준이 된다는 것 정도. 그렇게 해서 상병보상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네 번째 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간병급여. 그래서 간병이 필요하다 뭡니까? 지급을 합니다라고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니은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 일시금을 하되 유족보상 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누가 없더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부분들은. 자, 여기는 잠깐 확인해 볼까요? 부분들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유족급에 관해 6번에서 유족급에 관련해서는 하나 뭘 보실 거냐면 유족급여는 지금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족보상연금하고 유족보상일시금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연금하고 유족보상일시금이다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유족보상일시금이다 그래서 나와 있는데 유족보상일시금은 어떤 경우에 유족연금이 아닌 연금을 지급하는데 연금이 아닌 뭘로 지급합니까? 일시금으로 지급할 거냐. 그래서 지금 보면 마지막 줄에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누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유족보상일시금은 그러면 유족보상연금은 누가 받습니까? 사람도 있지만 플러스 법에 따른 뭐예요? 자격 요건. 그래서 연금은 사람도 있지만 이 법에 따라 뭘 갖춰야 됩니까? 자격 요건. 자격 요건 이 두 가지. 사람도 있지만 자격 요건 충족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뭘로 지급됩니까? 연금으로 가는데 유족보상 일시금은 여기는 유족보상 일시금은 사람은 있어요. 사람은 있는데 플러스 뭐가 안 됩니까? 이 법에 따른 자격 요건이 된다, 자격이 안 된다면 그때는 그러면 결국 연금은 사람이 있고 동시에 플러스 자격 요건을 갖추면 가는데 일시금이란 것은 누구만 있어요? 사람만 있지 무슨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때는 뭡니까? 연금이 아니라 뭘로 갑니까? 일시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한 자격이랑 어떤 자격을 사람이 있으면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일시금은 연금으로 갈 거냐 그래서 여기는 이해만 좀 하시기 위해서 밑에 이제 보면 이어지는 지문에 디귿번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 범위란다 그래서 A번에 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그래서 배우자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을 한다 그래서 자 지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번에 부모 또는 조부모, 부모 또는 일단 배우자가 없을 때 가장 수급관에 보면 가장 첫 번째 누가 되는 거죠? 배우자가 없다면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예요? 박스에 들어있는 1번에 부모 또는 조부모가 돼요. 그러면 만약 이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있다면 유족연금을 수급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나요?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나이가 몇 세 이상이 돼야 돼요? 60세. 그럼 60세 미만이면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서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수급할 수 없죠. 그럼 그 다음에 누구로 갑니까? 자녀. 밑에 이제 가보니까 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관련해 쭉 해서 기억 정리하고 있는데 그럼 일단은 부모부터 해서 일단 형제, 자매까지 보니까 플러스 그 해당되는 나이 기준에 따른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뭐 하겠더라? 유족연금을 보장금 수급할 수 있죠. 근데 그럼 그 두 개 요건을 갖춰야 가는데 지금 봤던 대로 사람만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지금 부모 또는 여기 쭉 내려왔을 때 사람이면서 플러스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지급하는데 그러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뭐만 보겠다는 게 그때는 이 순서에 따라 뭐만 보겠다? 사람에 따른 지급 순서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보상연금을 수급할 자가 없을 때 그때는 누굽니까? 배우자가 없으면 누구만 좋은 거예요? 부모 또는 조부모만 그 자격 조건을 보지 않냐고 그래서 그와 같은 순서에 따라 뭘 지급합니까?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라고 해서 박스는 그 자격에 관한 기준 요건만 잠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을로 가보면 리을에 유족보상 연금 수급 자격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란다 그래서 A번입니다. 유족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그래서
유족이 밑에 나와 있는 1부터 8에 해당된 경우 그때는 뭐예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5가지, 총 1번부터 해서 8번까지 관련 사유 한번 쭉 읽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디귿의 A번에 유족의 범위하고 리을에 나와 있는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 관련해서 1번부터 8에 관한 사유, 그 사유 8가지 사유 정도 읽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족보상 연금 일시금은 그 정도 좀 가름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장례비 잠깐 볼까요? 장례비는 이제 보니까 7번에 그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 임금의 121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낼 경우에는 평균 임금 얼마? 121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7번 장례비입니다. 장례비는 지금 장례비는 보니까 장례비는 해서 여기는 임금은 무슨 임금? 평균 임금에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장례비는 일자를 좀 기억할 필요가, 일자는 뭐 여기는 장례비는 평균 임금이 얼마가 된가요? 121분. 그리고 이어지는 단서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며칠을 줍니까? 121분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산재보험법상의 급여 등의 장례비는 평균 임금 얼마? 121분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일자 하나 확인하시고 부분들은 여기도 하나만 같이 하나 정리해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을 할 때 정리했었던 게 뭐랬냐면 재보상. 여기다 보시면 재보상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재보상 중에 장례비가 있었어요. 장례비가.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이 산재보험법상에도 장례비가 있고 근로기준법상에도 장례비가 있는 장례비가 있는데,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에 여기 재보상 중에 장례비입니다. 그러면 이 장례비도 임금에 관한 기준하고 지급의 일자를 하나 확인하는데, 장례비는 여기는 임금 기준은 여기도 무슨 임금이더라? 평균 임금의 몇 일분을 지급을 할까? 여기 일자는 91분에 해당되는 장례비를 지급한다는, 그래서 장례비는 이 산재보험법하고 여기 재보상의 장례비를 기억하시면 여기도 일자는 임금 기준하고 뭐만 좀 다른, 일자는 여기는 며칠인가요? 120. 여기는 며칠이더라? 90일에서 지문 장례비는 산재보험법상인지 근로기준법상의 재보상인지에 따라서 하나 확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마지막에 되는 직업재활급여가 나와 있는데, 직업재활급여 종류는 기역과 니은에 따른 2가지 직업재활급여 종류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기역은 한번 봐두시고 니은번을 조금 볼까요? 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 사업에 복귀한 장애급여자에 대해 사용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 적응 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밑에 이제 그 3가지만 밑줄 그어보죠. 지급되는 뭐가 있나 봤더니 직장 복귀 지원금, 직장 적응 훈련비, 재활운동비. 그래 이제 보시면 8번의 직업재활급여는 기역하고 니은의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 2번째 관련 니은번의 그 3번째 줄의 용어 직장복귀 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정도까지만 체크해서 8번은 그 2번째 좀 정리할까요? 그러면 이제 급여 종류는 지금 봤던 대로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 직업재활급여까지 해서 보험급여, 산재보험법상 몇 가지 정리했다? 8가지 급여를 좀 정리했었고요. 자, 그 다음 7번.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서 여기는 자, 문항 1번에 자,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됩니다. 의미만 확인해 보죠. 그래서 양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지문 중에 보험 가입자예요. 여기 지금 지문 중에 여기서 말한 보험 가입자란 건 누구를 말할까요? 산재보험법상의 보험 가입자는 누구를 보험 가입자로 본다라고 했던가요? 산재보험법상의 보험 가입자는 누가 보험 가입자가 된가요?
사업주. 그러면 고용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는 누구를 보험가입자로 봅니까? 사업주와 근로자죠. 근데 여기 산재보험법 누구를 가입자로 보는 거예요? 사업주를 가입자로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말한 보험가입자라는 것은 사업주. 그러면 사업주의 이 책임은 면제된다는 여기서 면제된다고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걸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지금 산재보험법상의 급여 중에 보면 여기 장례비 있죠. 그러면 산재보험법상의 장례비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보상 책임은 뭐하더라? 면제되지 않습니까? 면제된다는 얘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그러면 산재보험법상의 장례비를 받았다면 이 보험가입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무슨 책임은 장례비 지급에 관한 이 책임은 면제되지 않느라 면제가 돼서 뭐는 중복 지급할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상의 재보상에 따라 장례비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 일단은 뭘 설명을 드렸었냐면, 그러면 좀 전에 자, 그러면 근로기준법 이게 왜 중복이 안 되냐고 봤을 때 여러분이 좀 전에 하나 정리했었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 산재보험법에 가장 이 보험료 징수나 법률할 때 산재보험법에 무슨 사업이 있었어요? 적용제외사업. 그러면 산재보험법상의 적용제외사업이 있다. 그러면 산재보험법이 적용제외되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적용제외사업은 산재보험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이 적용제외 사업을 일하려면 누구를 채용합니까? 근로자를 채용할 거고, 채용된 근로자 업무상 관련해서 사망했다면 뭘 지급해야 돼요? 이때는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이니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으니 무슨 법에 따라 그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보상에 뭘 받습니까? 장례비로 지급하는 거니까 적용제외 사업의 경우라면 이때는 산재보험법에 있는 무슨 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보상에 따른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장례비를 이 산재보험에서 이 장례비에 따른 것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있어서 이 산재보험에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가입자에 대한 무슨 책임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재보상 책임은 뭐하더라? 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는 여러분이 적용제외 사업은 무슨 법에 따라 근로자가 어떤 그 보상을 받습니까? 산재보험법이 아닌 무슨 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보상에 따라서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가 어떤 보상을 받는 그 관계만 이해하시면 이것도 크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 하나 이해하셨으면 2번도 큰 틀의 개념은 동일하죠. 볼까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았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본다라고 해서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 확인했던 것 중에서 1번 지문은 꼭 좀 주의하셔서 봐주시고, 자, 보험급여 지급입니다. 일단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으로 며칠 이내에 지급합니까? 14일 이내 지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부당이득의 징수, 부당이득입니다. 자, 1번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밑에 사유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자, 사유는 세 가지, 기역부터 디귿인데 사유는 그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기역을 잠깐만 기역은 그 부당이득 징수하는 사유의 기역인데 기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았다 해서 기역, 니은, 디귿 잘못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에 따른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그 지급됐던 급여를 징수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1번에 첫 번째 끝부분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양가로 가보니까 기역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2배. 그러면 여기 기역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면 이때는 징수할 때는 얼마를 돌려받는다는 겁니까? 2배를 돌려받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지급이 돼. 3천만 원 지급했다면 들어올 때는 다시 그걸 징수할 때는 얼마가 들어와야 돼요? 2배가 된 얼마? 6천만 원을 돌려받는다. 그래서 2배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건 사유, 기역, 니은, 디귿 세 개 모두 해당되는 그 중에서 몇 번만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더라? 기역번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번 하나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10번하고 11번에 나와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와 11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재라는 지문이 들어갔죠. 재심사위원회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이제 두 개를 살펴보는 것은 이 이제 보면 이 산재보험법상 관련 어떤 이 청구상의 불만이 있을 때는 이 두 개 위원회에서 청구 들어온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기 때문에 관련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그리고 1번에 나와 있는 재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요건만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그래서 일단 10번 동그라미 1번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의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뭘 둡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자, 이 위원회는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 몇 명? 1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뭡니까? 상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 1번은 그러면 이 심사위원회는 어디에 둡니까? 여기는 공단. 공단은 어느 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위원회가 뭐가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두는 거다. 그래서 1번, 2번 확인하고요. 자, 11번.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라는 그래서 1번. 재심사 청구를 심리 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를 둡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9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제 그래서 11, 12에 따라 그럼 일단 11번에 이 재심사위원회는 어디에 둔가? 여기는 공단이 아닌 어디에 둬? 이거를 고용노동부에. 그래서 심사위원회는 공단에, 재심사위원회는 어디? 고용노동부에 두는 거고, 근데 구성인원 수는 심사위원회는 150명 이내, 재심사위원회는 몇 명? 9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럼 관련 이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 관련의 밑에 나와 있는 이제 12번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12번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12번 보시겠습니다.